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링 센터 김동규 부장입니다. 제가 읽은 도서에 대한 전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제목은 초격차를 달성하는 리더의 조건입니다. 제가 읽은 도서는 초격차 리더의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3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2개의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32개의 질문 중 볼드체로 표시한 8개의 질문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저자의 답변 리뷰 및 시사점, 그리고 저의 행동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리더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입니다. 리더들은 거시적 트렌드를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나 반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간, 즉 시간, 공간, 인간 중 최소한 하나라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위기는 초격차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3간 중 공간의 변화를 위해 우리 회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의 정착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확산을 피하는 이유가 아니라 분위기 반전, 그리고 공간의 쉐어링에 의한 고정비 감소를 위해 더 체계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래를 위해 리더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리더의 목표는 혁신에 맞춰져 있어야 하고 혁신을 거듭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생각하면서 일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상호 피드백을 원활하게 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리더가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의 방향을 잡고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능한 리더의 조건 중 실무자들이 열심히 생각하면서 일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능력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2장 혁신입니다. 세 번째 질문, 리더는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할까요? 많은 회사가 혁신을 추구하지만 실제 개선 활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선은 조직의 손익으로 나타나지만 혁신은 조직의 사활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혁신 의지와 더불어 리더는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이 필요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태껏 개선을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혁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회사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미래의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저자는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많은 재원을 교육에 투자하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차장급까지는 전문 분야 수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주로 하고 그 이상 직급은 인사나 예산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부장급 위치가 되면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중 선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느낀 건 우리 회사의 설계 조직과 사업 조직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조직의 차 부장들에게는 사업의 예산 분야 교육을, 그리고 사업 조직의 차 부장들에게는 EM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혁신을 실패 없이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순위 및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성과가 빨리 나타나는 순서로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장기 과제이지만 단기적으로 작은 성과라도 보여줘야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혁신을 추진할 인재는 적자 생존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혁신의 원칙과 맞지 않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내가 혹시 혁신의 방향과 맞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1순위는 시장 성장성입니다. 시장 성장성이 없는 사업은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버리고 정리해야 합니다. 2순위는 발전성, 3순위는 확장성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미래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사업을 선정할 때 미래에 대한 가망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실적이 계속 안 좋으면서도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3장 문화입니다. 7번째 질문, 앞으로의 조직 문화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초격차 조직의 조직 문화 키워드로 필자의 생각은 도전, 창조, 협력입니다. 저는 우리의 핵심 가치인 바르게, 다르게, 다함께와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벽산의 조직 문화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영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신뢰를 받을까요? 목표를 높게 잡으면 못해도 어느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지속될 경우 경영진과 실무진이 서로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후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목표 수립 및 실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핑곗거리만 찾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8개의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변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삼성 같은 회사도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 리더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론의 사업 실적을 볼 때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틀어 가장 반성한 부분은 혁신은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및 인재가 필요한데 현재의 내가 과연 그 인재상에 부합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모자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은 특히 사람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항상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책을 읽고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준 회사의 배려에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생각하면서 일하는 벽산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